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인데 일명 갑질 회장님으로 유명하죠. 운전기사 갑질로 징역형을 받은 분인데 일단 이 회장님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 되게 나쁘네 그거. 안 된 만원은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 살쪄가지고 네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기집애 데리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뭐하려고 회사해. 이게 애비가 뭐하는 놈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제가 요즘 살이 쪄서 그런지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와,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사실 아버지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나가는데 한 3분의 1? 한 4분의 1이 삐소리가 나요. 네. 방송은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건데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갑질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사로 이제 사면 복권이 됐거든요. 운전기사가 성인이에요. 당연히 이제 성인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부모 운운하면서 아유. 이렇게 이제 거친 폭언을 수시로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불일 때 야, 벌점보다 내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해. 야, 빨리 가! 이렇게 불법 운전까지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장님을 견디지 못하고 1년 사이에 3명이나 운전기사가 바뀌었다. 벌점은 회장님이 받는 게 아니라 운전대 잡은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이장한 회장님 어찌됐든 음. 사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사면 복권이 사면 됐고요. 됐죠. 예, 예. 다음 회장님 한번 만나보죠. 자, 바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입니다. 무려 4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에 재판에 넘겨지거든요. 근데 재판만 8년이 넘어요. 그래서 2019년에 형이 확정이 됐는데 파기환송만 3번이 됐습니다. 네,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재판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간암이 걸렸다라고 해서 병보석으로 풀려나거든요. 간암이라는 분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네. 담배를 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저 황제 보석 이분 때문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호진 방지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병 보석 기준도 강화되고 네. 그러니까 8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수감 기간은 고작 63일이었다. 63일이요. 예, 예. 그 무슨 수를 써서 어쨌든 와. 뭐 아프다, 뭐 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 빠져나온 거죠. 출소 후에도 계열사 상대로 김치와 와인 강매, 뭐 차면 주식 허위 신고 등등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사면이 됐다, 사면 복권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특별한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사면까지 돼버렸다. 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 네, 다음 회장님. 더 있는데요? 자, 예. 아까 전에 순한 맛, 매운 맛까지 들으셨죠? 네. 이번엔 마라 맛입니다. 아하, 이거 참. 자, 다음은 바로 이중근 전 구형그룹 회장, 아. 창업주죠. 이분은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횡령이 400억 원이잖아요. 이중근 회장은 10배가 넘습니다. 4,300억 원, 무려 배임 횡령액이. 그러니까 이분은 광복절 선물을 2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8년에 첫 구속이 됐는데 5개월 만에 병보석 풀려납니다. 그리고 20년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번째 구속이 된 뒤에도 다음에 광복절 때 가석방 받고요. 그 이번에는 이제 사면 복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석, 가석방, 사면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절 때마다 기쁨이 차오르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 독립투사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권인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본인이 만약에 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회사에 취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나 뭐 이를테면 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복권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배임이라는 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경영에 그렇죠. 복귀할 수도 있다는 거는 복귀 안 하시겠죠. 모르죠. 예. 그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정부의 취지가 그런 거니까. 네네네. 예, 예, 예. 아무튼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포탈에 이중근을 검색을 했더니 예. 맨 위에 기사가
동창생들에게 1억을 줬다. 무슨 미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특히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네. 사연입니까? 그러니까 이중근 회장이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1억 원씩 줬다 그래가지고 엄청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나온 기사는 그때 줬는데 10명이 누락됐더라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찾아서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특별 사면이 딱 이뤄진 이때 10명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나왔을까? 기업이나 뭐 회장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은 기업에서 갑자기 미담을 막 쏟아내. 아니면은 기업 인수합병 추진 막 이런 게 막 나오면은 이 회장님 이름이 나오는 게 안 좋은 기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막 위해를 덮으니까요. 검색어 상단에 이제 그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래서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10명을 딱 찾아가지고 광복 전날 딱 이런 것씩 뿌렸는지 참 의문이다. 이런 거는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서 튼튼한 민생 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 살리기에 이제 중점을 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로 맞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은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배임 횡령 이런 뭐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했는데 이 가설이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막 주가가 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뭐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오너 리스크, 회장 오너 리스크가 리스크. 네. 제거가 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오르다가 그 회장님이 사면 복권되니까 풀려나니까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회사에 배임 횡령을 한 사람인데 네. 그럼 또 와서 또 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경제 살리기가 검증이 됐느냐, 네. 좀 이게 좀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 사면을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전 정부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경제인들에게 가장 많은 이 사면을 선물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본인이 기업인 출신인 바로 그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래요? 자, 예전에 260명이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그때 100여 명이 경제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경제인 사면 중에서 절반을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특히 오직 한 명의 회장님만을 위해 특별 사면을 하기도 했는데요. 2009년 연말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을 했습니다. 혼자 경제인 단독 사면. 그래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나홀로 사면이었습니다. 네. 올림픽도 아니고 사면 3관왕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특별 사면 3관왕을 받은 분이 네. 있는데 바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인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 2번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 번 해가지고 특사 3관왕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솔직히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렇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게 뭐 견지 수단 같은 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별 사면은 헌법에 적혀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네. 헌법 제 79조를 보면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법률에 뭔가 이거를 규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이 뭐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이게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기구지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은 항상 그냥 다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을 막아야 된다라는 법안이 40번 넘게 지금까지 발의가 됐지만은 다 폐기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정치권도 의지가 없다. 이렇게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이 특사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그렇죠. 외국에는 어떻게 이거 활용되고 있습니까? 외국에도 네. 사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특히 선진국에는 없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 우리가 지금 미국 선진국이라고 하고 미국 따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형이 확정되고 최소 5년이 지나야지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면은 지금 여기에 올라오신 분들 다 사면받기 힘드신 분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프랑스는 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이 금지가 되고 있고요. 독일과 핀란드는 사면 때 법원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예, 법원에 이게 우리가 사면해도 될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의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이게 수사에서 문제가 추후에 발생됐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 했을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한 4번 정도만 지금까지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걸 바꿔야 될까요? 사면 관련된. 문제는 이 재벌 회장님들
351 법칙 아십니까 혹시? 351. 예, 369 아니고 351. 오, 재밌는데요? 징역 네. 3년, 집행유예 5년, 사면까지 1년. 요게 351 재벌 회장님들한테만 딱 적용이 되는 징역 거거든요. 3년, 집행유예 5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는 50억 원 이상이 배임이나 횡령이면은 사실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을 줘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 5년 이상이면은 집행유예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량 감경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3년으로 낮추고 집행유예를 5년을 때리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은 1년 만에 사면을 해주는 게 이게 아주 관습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유전무죄, 유전유죄죠. 박탈감들죠. 기업인데도 그러면 오너들도 범죄 저질러도 금방 나올 거 아니야. 사면해 줄 거 아니야. 이런 안 좋은 것만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스탠다드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엄격하게 대통령이나 정치인, 정치권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